(18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카미유라고 불렸는데요. 카미유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카미유는 4살에 작곡을 시작해서 15살에 교향곡을 쓸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모차르트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파리 음악원에서 음악을 공부한 카미유는 프랑스 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 카미유가 바로 동물의 사육제를 작곡한 생상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프로그램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죽음의 무도와 바이올린 소품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도 그의 작품인데요. 생상은 오스트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육제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동물들을 생상의 음악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은 곡들을 작곡합니다. 이 곡들이 바로 동물의 사육제인데요. 이 작품은 동물 대환상곡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죠. 생상은 자신의 악보에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작곡가들을 풍자하는 곡들도 있었기 때문에 생상은 동물의 사육제가 출판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사육제는 작품 번호조차 없었지만 오늘날 그를 대표하는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물의 사육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아노 2대가 북을 두드리듯 커다란 팡파르를 울리며 동물들의 행진의 시작을 알립니다. 피아노와 현의 행진 부품의 웅장한 멜로디와 함께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스타카토와 꾸미음의 익살스러운 리듬으로 소란스레 티격태격하는 암탉들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수탉의 울음소리를 피아노와 클라리넷이 만들어냅니다. 두 대의 피아노가 빠르게 4옥타브를 오르내리며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당나귀를 표현합니다. 피아노의 신비로운 선율 위에 거북이의 느린 동작을 표현한 이 곡은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팡팡 멜로디를 느린 템포로 연주한 것입니다. 피아노의 왈츠 리듬에 현악기들 가운데 가장 크지만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콘트라베이스가 큰 코끼리를 그려냅니다. 특히 주요 주제로 사용된 이 멜로디는 사실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겉벌 가운데 요정의 춤에서 가져왔습니다. 또한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스케르초 주제를 통해서 춤추는 코끼리가 표현됩니다. 반갑습니다. 2주차 유아음악 교육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저희가 먼저 좀 봤고요. 네,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입니다. 까미유 생상이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은 제작한 연도는 1886년입니다. 보통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라 해서 낭만주의 시대에 작곡된 곡이고요. 여러분 이 곡 들어보신 적이 꽤 있으시죠?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동물의 사육제를 해서 각 동물들의 이런 모습이나 동작 혹은 뭐 소리, 뭐 울음소리나 뭐 그에 관련된 소리를 아주 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유아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보통 음악적 접근을 할 때 이 곡을 많이 들려주고 실제적으로 그 악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에는 이 동물의 사육제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총 14개 총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한 곡이긴 하지만 곡과 곡 사이에 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한 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사육제에서는 뭐 사자, 캥거루, 닭, 물고기와 같은 뭐 뚜렷한 특징을 가진 동물들에 대한 윤곽을 이런 곡으로 표현을 했고요. 보통 뭐 작품에서 닭 우는 소리 같은 것도 의성어뿐만 아니라 선율적으로도요 이렇게 재밌는 동물의 소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제일 첫 곡 같은 경우는 서주와 사자와의 사자왕의 행진이라 해서 아주 느린 서주가 위협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사자의 등장을 알린다는 거죠. 두 번째 곡은 암탉과 수탉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지만요, 닭의 울음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곡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감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동물의 사육제의 전곡을 한번 14악장의 을 한번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게 들려줬을 때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곡만 들었을 때 네, 아이들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한번 표현해보거나 말로 이야기 나누어보거나 혹은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아니면 색깔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들어보고 좀 설명도 되어 있어서 네, 첫 번째 한번 보았고요. 세 번째 곡은 당나귀, 네 번째 곡은 거북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끼리입니다. 특히 코끼리라는 곡은요, 콘트라베이스라는 아주 큰 악기 중에는, 현악기 중에는 가장 큰 악기입니다. 사람 키보다 크죠. 그래서 코끼리라는 이 모습을 이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캥거루, 일곱 번째는 수족관이라 해서요, 헤엄치는 물고기들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귀가 긴 사람들이라는 곡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은 숲속의 뻐꾸기, 열 번째 곡은 세장이라 해서 네, 이게 트레몰로라 해서 이렇게 떨어서 내는 소리를 날개짓을 표현하고 있고요. 11번째 곡은 피아니스트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보면 약간 체르니의 여러분들 저번 과제를 제가 여러분 과제를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음악적 경험이 있으신 학생들도 있고, 왜냐하면 1학년 때 저희가 기악 수업을 하면서 피아노에 대한 경험을 반주에 기사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악기를 다룰 줄 알면 네, 특히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해야 할, 교육을 해야 할 아이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악기의 사용의 중요성은 아주 크고요. 저희가 영유아 음악 교육에서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곡은 화석이라는 곡이고요. 13번째 곡은 백조. 백조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뭐 CF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4번째 곡은 피날레라고 해가지고, 피날레란 뜻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방금 들으셨던 이 생쌍의 동물의 사육제, 이 곡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도 아이가 돼서 내가 유아라고 영유아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음악만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감정이 드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글로 나타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그려 보시는 거. 네. 분명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똑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놀이로 혹은 되게 좀 창의적인 뭔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업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작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 구입은 다 마치셨는지요? 네, 다 마치셨을 거라 생각하고 혹여나 아직까지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좀 교재 준비를 빨리 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비대면 수업은 영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책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대면 수업은 약간 요약적인 부분만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좀 자세하게 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정 누리 과정에 따른 놀이 중심의 영유아 음악 교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유아 음악 교육의 이의, 두 번째 음악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음악 교육의 목적, 요 세 개를 제일 처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음악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음악이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주제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나에게 음악이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첫 과제로 보내주신 부분들을 보니 뭐 지역도 되게 다양하게 있으시고요. 나이가 조금 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경험도 다 다르고 있으신 것도 있고요. 관심도도 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음악의 종류를 좋아하는가,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또, 동료를 너무 좋아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요, 발라드 아니면 뭐 특정 가수를 너무 좋아한다. 혹은 뭐 뉴에이지, 혹은 뭐 재즈, 뭐 팝송, 뭐 아주 많을 수 있죠. 네, 뭐 아이돌 음악도 있을 것이고요. 음악의 종류가 뭐 어, 무한대인 것처럼 네, 나에게 음악이란 네, 제일 많이 담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 힐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음악은 나한테 힐링되는 부분이 아주 많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낀다라는 부분들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이야 뗄 수 없습니다.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 태교 음악이라 해서 네, 일부러 부모님이 뱃속에서 들려주기도 하셨고요. 저희가 뭐 자연적으로 나는 자연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음악이죠. 그래서 보통 귀로 통해서 네, 제일 먼저 감각 중에 발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다음,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에 대해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등원이나 하원할 때 클래식 음악이나, 네, 그에 비슷한, 뭐, 음악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영유아 음악 교육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고 네,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고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음악 교육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